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통신장치 수리 교환 검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네트워크 통신장치 정비의 55페이지부터 76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의 시간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트워크 통신장치 수리, 교환,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소개해 주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유충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요즘 웬만한 기계들에는 네트워크 통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자동차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네,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과 안락함, 그리고 편리성이 강조되고 있는 까닭에 각종 첨단 전자장치들이 증가하는 한편 환경보호를 위한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로 자동차 내부에 많은 제어 모듈이 장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치의 빠르고 정확한 정보 처리를 위해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트워크 통신 장치의 수리, 교환, 검사가 필요한 것이군요. 네,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시스템을 진단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면 수리나 부품 교환, 검사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정비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일하는 기정씨, 기정씨 미션 왔어요. 저 불렀어요, 피디님? 폼 좀 잡고 있었습니다. 폼 좀 나나요? 뭐예요, 오늘? 오늘 미션 뭐예요? 박력 있다. 좀 잘못한 거 아니죠? 가만, 오늘 미션 뭐예요? 정비 지침서에 따라 네트워크 통신 장치를 수리 점검하고 이상 부품의 단품을 교환하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피디 요거 받으시고 저 저기 수리 좀 하고 있을게요. 예, 폼 더 잡아야죠. 폼은 다 잡았나요? 오늘따라 더욱 바쁜 기정씨입니다. 오늘의 미션.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의 NCS를 확인하세요. 준비하느라 바쁜 기정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네트워크 통신장치 수리, 교환, 검사하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네트워크 통신장치의 수리, 교환, 검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비 지침서에 따른 진단 내용에 따라 네트워크 통신장치를 수리하고 부품들의 단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 지침서에 따라 작동 상태 성능 검사를 절차에 맞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 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버스파형 형성 과정을 보면 차량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통신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캔 통신의 예를 보겠습니다. 하나의 데이터가 전송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컴퓨터, 캔 컨트롤러, 캔 트랜시버가 데이터의 구성 및 전송과 수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전송할 데이터를 캔 컨트롤러로 보내게 되고요. 규칙에 맞춰서 프레임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캔 트랜시버로 보내지고 마지막으로 트랜시버는 프레임 내용을 전압으로 1과 0의 구분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로 전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신 측 제역의 변화는 송신의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통신 와이어의 경우에
자기장에 의한 신호 혼선 방지를 하게 되는데요.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버스에 일정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C캔 같은 경우에는 약 25mA가 되겠고요. 캔 통신 라인 양 끝단에 종단 저항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캔 하이, 로 두 단자의 끝단을 각각 125ohm으로 서로 연결하여 했는데, 이런 방식은 주로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나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제어기 통신에 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종단 저항의 설치 목적을 보게 되면 버스 라인에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하고 버스에 전파되는 신호가 양 끝단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반사파를 또 감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버스에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도 하고요. 만일 종단 저항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제어기가 버스의 통신을 시도할 때 하이로 두 라인은 단선이 되므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고 올바른 전압 레벨을 만들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종단 저항 설치 목적 중에 V는 IR 공식에서 전류 I가 흐르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전압은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버스에서 잡음 및 오신호로 처리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버스에 전파되는 신호가 양 끝단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신호파를 반사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물질은 파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마다 고유의 진동 특성이 달라서 신호를 전달하는 성질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종단 저항이 없을 경우에 버스에는 네트워크 통신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고요. 버스에 종단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하이로우 두 라인은 단선이 되고 통신에 필요한 전류가 흐르지 못해 올바른 전압 형태의 비트 파형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통신 장치를 수리, 교환,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위한 재료와 자료, 그리고 기기를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습에서는 항상 안전이 중요하니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보세요. SSB 스타트 스톱 버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품을 탈거하기 위해 전원을 모두 오프합니다. 해당 단품을 장착하기 전 관련 배선과 커넥터, 터미널 상태 등을 다시 한번 검사합니다. 끝으로 단품을 수리 교체하고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합니다. HVAC, 히팅, 벤틸레이션 앤 에어 컨디셔닝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HVAC 시스템에서 에바포레이터 핀 썸머 센서를 탈거합니다. 핀 썸머 센서 부특성 더미스터는 NTC 단품을 탈거한 후 단품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 후 관련 회로 배선을 검사합니다. 끝으로 단품을 수리, 교체하고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합니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에서 캔 통신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AVN 내비게이션 헤드 유닛은 음성 인식 기능과 내비게이션을 내장하고 앰프와 M캔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AV 스위치 조작 정보를 송수신합니다. 앰프를 탈거하기 전 전원을 모두 오프하고 커넥터를 탈거한 후 커넥터의 상태를 검사합니다. 오슬로스코프를 이용해 탈거한 커넥터에서 캔 통신이 정상적으로 검출되는지 확인합니다. 캔 통신 파형이 정상적으로 검출되면 앰프를 교체합니다. 앰프의 교체 방법은 먼저 앰프의 고정 볼트를 탈거하고 신품의 앰프를 장착한 다음 신품의 앰프에 커넥터를 연결하면 됩니다. 앰프를 정상적으로 장착한 후 정상 작동 여부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검사합니다. 끝으로 스캐너 검사가 정상일 경우 관련 탈거 부품 등을 정비 지침서를 참고하여 정상적으로 장착합니다. PSB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PSB는 차량 유동에 따라
운전자 및 동승석, 시트벨트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위험 경고 및 벨트를 작동하여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승객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정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아래쪽 안전벨트의 앵커 볼트와 위쪽 안전벨트의 앵커 볼트를 풉니다.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커넥터 A와 프리 세이프티 벨트 커넥터 B를 분리합니다.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장착 볼트를 풀고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를 분리하여 단품을 분리한 후 단품 검사를 실시합니다.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를 규정된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장착한 후에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끝으로 PSB를 신품으로 교환하였을 때는 반드시 PSB 베리언트 코딩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단품 교환과 검사인 PSB를 신품으로 교환했을 때 반드시 PSB 베리언트 코딩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통신 관련 단품을 교체했을 때는 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리언트 코딩을 합니다. 주로 종합 진단기로 차량에 맞는 장치를 선택하여 고장 진단하거나 스캐너로 고장 코드를 알고 안내 문구에 따라 코딩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 자세한 방법은 실습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종합 진단기를 이용해 베리언트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오프하고 진단 장비를 연결합니다. 점화 스위치를 ON하고 엔진을 오프한 다음 PSB LH를 선택하고 PAB 베리언트 코딩을 선택합니다. 지시에 따라 설정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옵션에 따라 해당 차량에 맞는 장치를 선택하여 해당 버튼을 누릅니다. 완료 메시지가 나타나면 OK 버튼을 눌러 코딩을 완료합니다. 끝으로 모든 코딩이 완료되면 스캐너 검사를 진행하여 고장 부분이 완전히 수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저장된 고장 코드는 진단기를 이용하여 소거하고 고장 코드 자기 진단을 실시하여 고장 코드가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스캐너를 이용해 베리언트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베리언트 코딩을 수행할 차종 및 시스템을 선택한 후 고장 코드를 확인합니다. 고장 코드 검출 시 고장 코드를 삭제한 후 베리언트 코딩 항목 선택 후 안내 문구에 따라 코딩을 진행합니다. 진단기에서 확인한 4자리 코드 입력 후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이 실습하면서 든 의문인데요. 자동차 전기전자 기초원리부터 진단 장비를 활용한 수리와 교환은 결국 통신장치의 시스템별 작동 특성을 잘 알아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트워크 통신장치 환경이 다양화되고 발전하고 있는 까닭에 이런 수리와 교환 검사 실습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 덕분에 오늘도 네트워크 통신장치의 수리와 교환 검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트워크 통신장치의 수리 교환 검사,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느덧 학습 시간이 끝나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자동차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진단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가라!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그럼 고쳐본 그 네트워크 관련 통신 장비는 무엇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수년 전 일인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보통 처음에는 전기전자 회로나 이런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점검 정비를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뭐 네트워크 통신 장비나 이런 류의 고장이 있고 되면은 뭐 솔직히 처음 안 해봤어도 일단은 뭐 처음으로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해봐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때도 뭐 해로도나 이런 그런 거 이제 많이 통해서 하고 또 주변에 뭐 사장님이라든지 선배 형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해서 일단 뭐 점검했던 기억은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처음이라고 하면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뭐 시동도 걸리고 뭐 특별히 크게 뭐 운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통신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듈 그 자체 그런 이제 뭐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차량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차량의 모든 컴퓨터 모듈이 연결된 부분이란 부분은 다 탈거를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배선 일일이 그쪽에 다 이제 체크를 다 하고 그리고 모듈마다 저항도 다 찍어보고 또 일일이 모듈 하나씩 다 이제 꼈다 뺐다 해가면서 전압 상태라든지 저항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이제 정말 이제 무식하게 했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해봤었는데 그때 이제 딱 문제가 됐었던 점은 이제 에어백 모듈에서 캔 통신 신호를 다 이제 다 잡아먹는 거예요. 파형 찍으면은 파형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뭉개지고 막 끊겼다 안 났다 막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에어백 모듈을 처음으로 그때 한번 갈아본 것 같아요. 보통은 에어백 모듈이나 이런 거는 잘 고장이 잘 안 나는 부품들이고 워낙 또 예민하고 그래서 뭐 이제 제작사에서도 이제 좀 최대한 안전성을 고려해서 불량 없게끔 잘 만들었는데 에어백 모듈 처음 한번 갈아봤는데 그게 참 이제 기억에 많이 남네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런 식의 네트워크 통신 장치가 자동차에는 어디까지 적용돼서 쓰일 거라고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요즘에 뭐 차량들 보면 뭐 스마트폰으로다가 뭐 시동도 걸었다 껐다 할 수 있고 뭐 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차량에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선 인터넷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와이파이랑 뭐 블루투스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기본적인 모든 뭐 스위칭 작업이라든지 뭘 켰다 껐다 뭐 작동시키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통신을 쓰는 이유가 차량에 굳이 이렇게 비싸게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일단 차량을 이제 최대한 이제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이제 제어를 하고 안정성 있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각 모듈 간의 통신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각 모든 센서라든지 그런 뭐 입출력 요소들을 각 모듈끼리 다 이제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각 모듈마다 그 해당되는 센서 배선을 다 따서 다 연결을 해준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 차 무게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이런 점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되게 많아지고 정말 효율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통신 장치라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캔 파형이라든지 캔 통신이라든지 뭐 린 통신 여러 가지 이제 통신 장치들을 이제 해놨어요. 이 통신 장치들은 각 모듈끼리 배선만 연결을 해서 입출력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자료만 이제 통신으로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배선 가짓수라든지 우리가 이제 통신 장치를 점검해야 될 때 그런 이제 요소들 점검해야 될 요소들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데 만약 여기서 더 발전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그 각 모듈 간에 이제 통신 장치가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우리 뭐 블루투스 헤드셋이나 뭐 아니면 뭐 와이파이로다가 뭐 이제 뭐 프린터기 연결해서 와이파이로 프린트도 하고 뭐 요즘 뭐 가정에 보면은 뭐 로봇이나 이런 것 그 뭐 청소기 로봇이라든지 뭐 TV, 냉장고 이런 거 다 이제 통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차량에 있는 모듈이나 어쩌면은 나중에는 이제 이 조그만한 센서도 전원선 두 가닥만 들어가고 신호값이나 이런 거는 다 통신으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해도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차량에는 이제 많은 이제 시스템이나 장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그런 거에 대한 그 배선이라든지 뭐 전파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전자장비에 이제 문제가 되고 하다못해 송전탑 옆을 지나간다든지 어디 큰 안테나 옆을 지나가면은 뭐 가끔 가다가도 이제 전자장치에 이제 오류라든지 뭐 그런 게 또 이제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좀 감안을 해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좀 더 이제 좀 발전이 된다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충전도 다 무선으로 다 충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센서 이런 거 교환할 때 뭐 배선 막 이제 다 걷어내서 커넥터 빼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센서만 하나 여기 딱 부착해 놓고 그냥 되는 그런 시대가 아마 나중에는 오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후방 감지 센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방 감지 센서는 후진 시 같이 연동되어 후방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요즘에는 후방 감지뿐만 아니라 전방에도 센서가 달려 있어서 전후방으로 이제 주차 시 전진 후진 시에 같이 연동되어 전면부와 후면부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하기도 하고 파스 시스템이라는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는 이제 그런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서는 전후방 이제 자동 파킹 시에 전후방에 있는 이제 장애물이나 아니면 벽면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주차하는데 이제 차량이 컨트롤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방 감지 센서를 탈거를 하여 단품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측방 감지 센서의 모습입니다. 이 돌출되어 있는 후방 범퍼에 이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범퍼와 보통적으로 같은 색깔로 도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는 대략 한 6개 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전원선, 접지선,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부위를 나타냅니다. 후방 감지 센서는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12개나 8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 감지까지 할 수 있어서 주차 시에 전후방으로 차량이 움직일 시에 전후방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장애물들을 감지를 해서 이제 운전자에게 경보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후방 감지 센서가 혹시 고장 날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소음이라든지 경보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LCD 계기판에 이런 표시창에 이제 전멸로 인해서 고장난 부위가 이제 전멸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고장을 운전자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 후방 센서는 이제 뭐 아까 전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6개 핀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전원 공급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접지, 그리고 나머지 2개는 LID 1, 2로 해서 접지와 같이 연결돼서 이 신호를 검출을 해는 뒤에 후방에 뭐 장애물이랑 이런 것들을 검출하는 데서 이제 되고요, 사용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모듈로 연결되어 이제 그 후방에 장애물이나 이런 걸 인지해서 이제 모듈로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통신 방식인 린 통신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 후방의 장애물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이제 모듈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스파스 시스템, 이제 자동 주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 4개의 센서 외에 이 측면에도 센서가 또 이제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 시에 측방에도 이제 센싱을 해서 주차하는데 이제 그 신호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전면부에도 이제 그
요 이제 모서리 부분에 또 장착이 돼서 전방에도 같이 센서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뒤에 4개, 앞에 4개, 그리고 각 모서리 귀퉁이에 1개씩 해서 총 이제 12개의 센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캔 통신과 종단 저항을 살펴볼까요? 캔 통신은 차량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통신 방법으로 하나의 데이터가 전송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컴퓨터, 캔 컨트롤러, 캔 트랜시버가 데이터의 구성 및 전송과 수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캔 통신은 라인 양끝단에 저항을 사용하여 종단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캔 통신의 하이, 로우 두 단자의 끝단을 각각 12오음으로 서로 연결해서는 주로 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나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제어기 통신에 적용합니다. 통신 관련 단품 교환과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SB에 문제가 있는 경우 첫째, 해당 단품을 탈거하기 위해 전원을 모두 오프합니다. 둘째, 해당 단품을 장착하기 전 관련 배선과 커넥터, 터미널 상태 등을 다시 한번 검사합니다. 셋째, 해당 단품의 수리 교체 후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HVAC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 HVAC 시스템에서 에바포레이터 핀 서모 센서를 탈거합니다. 둘째, 핀 서모 센서 부특성 더미스터 NTC 단품을 탈거하고 단품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 후 관련 회로 배선을 검사합니다. 셋째, 해당 단품의 수리, 교체 후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시스템 캔 통신의 경우는 첫째, AVN 내비게이션 헤드 유닛은 음성 인식 기능과 내비게이션을 내장하고 앰프와 M캔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AV 스위치 조작 정보를 송수신합니다. 둘째, 앰프를 탈거하기 전 전원을 모두 오프하고 커넥터를 탈거한 후 커넥터 상태를 검사합니다. 셋째, 오슬로스코프를 이용하여 탈거한 커넥터에서 캔 통신이 정상적으로 검출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캔 통신 파형이 정상적으로 검출되면 앰프를 교체합니다. 다섯째, 앰프를 정상적으로 장착 후 정상 작동 여부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검사합니다. 여섯째, 스캐너 검사 정상일 경우 관련 탈거 부품 등을 정비 지침서를 참고하여 정상적으로 장착합니다. PSB가 문제인 경우는 첫째, 배터리 마이너스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둘째, 아래쪽 안전벨트 앵커 볼트와 위쪽 안전벨트 앵커 볼트를 풉니다. 셋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커넥터 A와 프리 세이프티 벨트 커넥터 B를 분리합니다. 넷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장착 볼트를 풀고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단품을 분리한 후 단품을 검사합니다. 다섯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를 규정된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장착한 후에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PSB를 신품으로 교환하였을 때는 반드시 PSB 베리언트 코딩을 실시합니다. 통신 관련 단품 교환과 검사 후 종합 진단기를 이용한 베리언트 코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오프하고 진단 장비를 연결한 후 엔진을 오프합니다. 점화 스위치를 온하고 엔진은 오프한 후 PSB LH, 운전석 PSB를 선택하고 PAB 베리언트 코딩을 선택합니다. 지시에 따라 설정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옵션에 따라 해당 차량에 맞는 장치를 선택하여 해당 버튼을 누릅니다. 완료 메시지가 나타나면 OK 버튼을 눌러 코딩을 완료합니다. 모든 코딩이 완료 후 스캐너 검사를 진행하고 고장 부분이 수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저장된 고장 코드는 진단기를 이용하여 소거하고 고장 코드 자기 진단을 실시하여 코드가 발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